자, 야간에 잠깐 나와서 이제 레이저를 보고 있습니다. 주간에 저 레이저 불빛을 보게 되면 이제 보기가 조금 까다롭고 힘들어요. 멀리 있으면 안 보이고. 근데 저녁에는 이렇게 한 군데도 놓고 멀리 있어도 레이저가 보입니다. 레이저가 다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요. 일에 조금 더 관심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한 말로 제가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제 경쟁 대상이 굳이 있다면 제 자신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런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력을 늘려 나간다는 거, 성취감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시대가 자꾸 엉뚱한 쪽으로 변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관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기능 쪽에서도 보면, 예전에는 저희가 학교 다니고 잘할 때만 해도 막 기능 올림픽 대회 소리를 듣고 뭐 TV에서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기능이 천시받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고 비트코인을 해서 돈을 벌고 사기를 쳐서 돈을 벌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참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물론 평범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참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지도 그렇고,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런 계통의 일을 멀리하고 천시하고 노가다 뛴다 그러면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은 그 얼굴 표정으로 일을 하러 다니고,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것 같고, 우리보다 선진국이었던 일본이 요즘 뭐 몇 년 전에 뉴스에 배가 두 동강이 나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그 80년대를 이끌었던 일본 세대들이 장인 정신을 갖고 이끌었는데, 그 세대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구조도 금융업으로 돈을 쉽게 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외국인 노동자들만 데리고 이제 조선업을 끌고 가는 게 일본 산업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우리나라도 현재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지금 다 조선소 가보면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고요. 진짜 한국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 포인트에서는 기기가 절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중요 포인트에서는 AI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AI는 통계학적인 의미를 갖는 거지 주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시대착오적이라면 모르겠지만, 통계적이고 법률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학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현장 이렇게 용접을 하고, 물론 로봇가 다 용접을 하고 해요. 하지만 그거를 어쨌든 간에 잘 맞춰 나가는 것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사람인데, 저희 나라도 지금 이제 저희 세대들이 단절이 되면 한국에서 만든 배가 바다를 떠다니다가 두 동강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랜 손끝에서 나오는 노하우로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젊은 사람들도
이 계통에서 한 계통에서 꾸준히 가다 보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오히려 이런 뭐 기능 계통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편한 직장 다니면서 돈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다 사람 스타일에 맞는 직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젊었을 땐 되게 하기 싫었는데 그렇다고 뭐 딴 일을 잡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있는 시간만큼은 좀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짜 경쟁 상대가 제 자신밖에 없다는 것이 참 비통한 현실입니다만, 이런 참 안타깝습니다. 이 건축 계통이 뭐 저도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서로 이제 집 져주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야 되는데 순 뭐 욕을 하고 분쟁이 생기고 도망갔느니 돈을 띄어 먹었느니 돈을 안 준다든거나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그 사회의 전반적인 룰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물론 좋은 집을 정확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건설 문화가 이렇게 퍼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 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포괄해서 여러분들이 또 건축주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해주시고 해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좀 좋은 법률을 만들어서 좀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좋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제약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들면서 그런 이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안 생기기 위해서 만드는 법인데 오히려 편법을 양성하는 법들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실정을 모르고 법을 만드는 것 같아서 조금 저는 아쉽습니다. 조금 아쉽고, 젊은 사회 이제 청소년은 좀 그렇고 초년생들 20대부터 이런 계통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요즘은 벌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어느 정도 실력과 인정을 받으면 그만큼의 페이도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하고 시대가 많이 암울한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있던 시대가 암울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 선배분들 뭐 한 70년대 이렇게 일했던 분들, 그런 분들에 따지면 조족지혈이겠지만 가만히 보면 그때 분들이 참 일을 실력도 있고 배울 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한테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이 진실인가도 모르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집 한번 저보고 선생이 된 사람도 있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게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쉽게 안 될 것 같고, 이제 저는 추워서 이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도 아직 영하는 아니에요. 영하는 아니고 한 3, 4도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남부지역이라 그런지 따뜻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바람이 바닷가 옆이다 보니까 바람이 좀 거센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가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맨날 현장에서 불평만 하고 있으면요 일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일하는 사람들도 짜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많이 해요. 배려도 많이 하고, 솔직한 말로 이제 제가 이제 사람을 이제 써서 시킬 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캐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안 되는 일을 어거지로 시키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빨리빨리 보다는 정확하게 한 방에 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르면 배우면 돼요. 근데 배워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일단은 제 말을 신뢰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부터 이제 틀린 자세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참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트러스가 내일부터는 이제 조립이 될 거예요. 조립이 되면서 이제 월요일날 이제 크레인으로 떠 올려서 이제 대략적인 골조를 끝낸 후에 이제 판넬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강이라든지 창문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거예요. 창문 보강도 없던 시대에 집을 지었던 분들이 맨날 느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창문이 안 열려요. 창문에서 바람이 술술 나와요. 이게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이제 사실은 조립식 공법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만들어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미국에서부터 먼저 최초의 초창기 모델로 해서 시작이 됐지만 거의 조립식으로 주택을 짓는 과정들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안 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대한민국은 한 30-40년치가 녹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개선을 해온 부분들이 있고, 이제 잘 짓다 보면 조립식 주택이 상당히 놀라운 주택인 것을 제가 지어드린 건축주 분들은 알고 계세요. 1년에 2드럼에 런닝곶 바람으로 지낸다고 생각을 하면 놀라운 주택이지 않습니까? 뭐 패시브급인데 패시브급을 많이 들어야 평당 600, 700 정도에 짓는다 그러면 목조를 지려면 여러분들 1200, 300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거에 절반 수준으로 지으면서 패시브급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거고요. 이런 판넬주택이 필요한 국가들은 사우디나 아랍권이나 예를 들어서 뭐 북쪽이나 시베리아나 이런 데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남극기지도 이제 우레탄 판넬로 그래서 짓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판넬 주택이 공법적으로 자꾸 누군가 같이 연구해주고 더 좋은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이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개선해야 될 거 많습니다. 솔직한 말로 스티로폴 단열 패드 성능도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니면 우레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판넬 쪽의 규제라든지 뭐 경량 철골조에 대한 이해라든지, 솔직한 말로 경량 철골조에 대해서 이해를 제가 볼 때는 잘 하시는 분들이 좀 드문 것 같아요. 계시긴 한데 드문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깝고, 관련 규제라든지 다락방, 저희 나라 다락방 거의 한 7, 80년대 만들어진 법령으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데 그 법대로 다락방을 만들면 다락방이 소용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좀 현실에 맞춰서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키가 작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다 쳐도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아서 평균 키가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도 그 법 같은 것들은 안 고치면서 이제 화재의 원인이다 해갖고 뭐 이상한 편법들을 쓰게 만드는데, 화재 나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판넬 주택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그 강화를 해야 되지, 석유화학 제품을 불이 안 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이잖아요. 사실은 불가능이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커튼이나 이런 것도 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